자, 오늘은 제6강 3차 방정식과 근과 계수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보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문제집이나 참고서로 응용을 해 보시면서 여러분한테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갖도록 해 주셨으면 참으로 좋다. 우리가 강의한 보람을 느끼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2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을 총정리하면서 오늘은 실전 예제 문제를 주로 많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문제로 가면 자, 지난 시간에 말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차 방정식과 근과 계수, 판별식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정리를 해보면서 연관성을 갖게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2차에서요. 2차 방정식에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여기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했습니까? 얘를 증명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근의 공식이 등장한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노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이것이 짝수근일 때 x는 이렇게 우리가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노트 b 다시 제곱의 마이너스 ac. 자, 이렇게 우리가 했고요. 이것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우리가 해서 근과 계수가 존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 d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판별식 d가 0이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하면서 판별식 응용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두 근을 자 이제 2차, 3차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서 여기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2차 방정식 작성법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자,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쭉 정리를 해보면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에서 이것에 우리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한다면 자, 두 근의 합.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a분의 마이너스 b. 자, 두 근의 곱 그러면 a분의 c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두 근의 차 그러면 여기서 절대값 a분의 노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2차 방정식에 자, 2차 방정식 이렇게 우리가 작성법 자, 이렇게 작성법이라고 한다면 x제곱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0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3차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3차 방정식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cx 플러스 d가 0인데 여기에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한다면 이 값도 우리가 세 근의 합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는 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고요.
두 근씩 곱해서 합 그러면 얘도 A분의 C 이렇게 우리가 되고요. 세 근을 몽땅 곱해주면 A분의 마이너스 D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3차 방정식에 이렇게 3차 방정식 작성법이다. 자, 이렇게 한다면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에 대한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2차는 이렇게 되고요. 이게 3차 방정식이 근거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4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만은 4차를 한번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4차 방정식. 자, 여기서 본다면, 자, 우리가 말이죠, 여기서 일반적으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뭐 이렇게 x1, x2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pq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세 근을 x1, x2, x3 이렇게 우리가 세 근을 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는 우리가 임의의 근을 놓는 것이고요. 자, 4차 방정식도 우리가 한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가 참고로 생각하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bx 3차 플러스 cx 2차 플러스 dx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0이다. 이렇게 4차식이 있다면요. 여기서 우리가 4차식에 우리가 네 근을 말이죠. x1, x2, 자, x3, x4 이렇게 네 근을 놓는다면 이 값도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플러스 x4 그러면 여기서도 a분의 마이너스 b입니다. 여기도 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우리가 x1, x2 그 다음에 x2, x3 그 다음에 x3, x4 그 다음에 x4, x1 이렇게 놓는다면 a분의 c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얘는 x1, x2, x3 그 다음에 x2, x3, x4 그 다음에 x3, x4, x1 이렇게 간다면 a분의 마이너스 d a분의 마이너스 d 이 값도 x1, 2, 3 이렇게 4 이렇게 간다면 a분의 2가 됩니다. a분의 2 그러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자, 보세요. 다시 보신다면 2차는 a분의 마이너스 b, a분의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요. 최고차항 계수로 그 다음 차수로 나눠주는 것이고요. a분의 c,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죠. 3차는 뭐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최고차항 계수로 그 다음 마이너스,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4차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이 응용해서 우리가 심화 문제나 또 어떠한 우리가 특정한 문제를 만들 때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4차 이상의 근거계수를 고등학교에서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모두 더한 근은 최고차항 계수에서 그 다음 차수로 나누면서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거. 그 다음에 맨 끝에 우리가 모든 근을 곱해준 것은 최고차항 계수에서
상수항으로 나눠주는데, 예? 마이너스 플러스, 짝수는 마이너스 플러스고요. 홀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끝나고요. 여기서 우리가 짝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끝나요. 그러면 5차는 뭐가 되겠습니까? 5차는 여기가 마이너스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서 갈 수 있는 응용 문제를, 자, 그러면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자, 우리가 근과 계수에 대해서, 자, 이야기를 우리가 했으면, 자, 이런 시와 문제를,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시마 문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다면, 자, 이렇게 우리가, 자, 시마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서요. 여기서, 자, 이렇게 된 문제에서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갔습니다. 자, 이런 직선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여기가, 자, 여기가 x1, 여기가 x2, 자, 여기가 x2입니다. 자, x2. 자, 여기가 x3. 자, 여기가 x.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여기가 x. 뭐 5.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었을 때 이것이 5개의 이렇게 만나는 근이 5개 존재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또 갔을 때면 여기에 근이 또 생기겠죠. 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이렇게, 자, 가는데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에 또 근이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 직선이 y는 이렇게 mx 플러스 n이라고 하고요. 이 값은, 자, y는 이렇게 fx 이렇게 우리가 했다면, 자, 이 값에서 6개의 근이 존재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방정식으로 놓아서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6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요? 더한 값과 곱한 값만 취급을 해요. 그럼 더한 값은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것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x 6차, ax 5차, 여기서 bx 4차, 플러스 cx 3차, 자, 플러스 여기서 우리가 dx 2차, 그 다음에 2x 플러스 f는 0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직선 y는 mx 플러스 n과 이렇게 놓고요. 이것의 6개의 근이 x1, x2, x3, x4, x5 이렇게 6개의 근 중에서 x1과 x2와 x3 해서 x6까지 가는 것을 a라고 하고요. x1, x2 이렇게 곱해서 6까지 가는 것을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한다면 이 값을요, 자, 얘를 이렇게 y라고 놓았으면 얘와 얘를 방정식으로 놓아서요, 이렇게 ax 5차, 여기서 bx 4차, cx 3차, 여기서 dx 2차, 플러스 2x 플러스 f, 이것은 mx 플러스 n가 되어서요, 자, x 6차, ax 5차, 여기서 bx 4차, cx 3차, 여기서 dx 2차, 여기는 얘를 이항시켜서 2-m에 대한 x,
n은 f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놓고요. 이 값이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6개의 근을 이렇게 더해주면 이렇게 6개의 근을 더해주면은 a분의 마이너스 b 해서 여기가 a가 되고요. 여기서 이것의 값을 모두 이렇게 곱해주면 a분의 뭐라고요? 상수. 그래서 여기서 f 마이너스 n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요. 자, 이 값을 우리가 이 값을 두 개의 근을 여기서 우리가 여기를 두 개의 근이라고 할까요? 두 근. 자, 요렇게 우리가 두 근 뭐라고 할까요? P 플러스 Q 이렇게 합해라. 그러면 합과 곱을 합하라. 그러면 얘와 얘를 이렇게 우리가 합해줘서 F 마이너스 N가 되어서 F라는 것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는데 이런 6차식이 나오면 무엇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기만,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기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을 나누면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요. 최고차항 계수분의 그 다음을 나누면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심화 문제 간단하게 우리는 그냥 몇 초 안에 답을 딱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2차식과 3차식의 근과 계수가 우리가 발달되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심화 문제로 취급을 하는데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전 문제로 오늘은 실전 문제로 들어가서 실전 문제에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런 것을 또 해볼게요. 2차 방정식에, 2차 방정식에, 작성법을 우리가 이용해서 다시 되돌리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이렇게 한 근이 루트 2 플러스 루트 3과 이렇게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작성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알파 베타는 0 이런 2차 방정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값을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두 개를 우리가 이렇게 더해주면 말이죠. 여기서 2 플러스 루트 3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곱해주면 2 플러스 루트 3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곱해주면 이렇게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중분호를 풀어서 여기가 루트 2분의 4 플러스 2 루트 3이 되는 것이고요. 2분의 4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어서 이 값은 루트 2분의 얘는 뭐예요? 이 값은 3과 1 곱해서 3 더해서 4 그래서 루트 3 플러스 1이고요. 이 값은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 값은 뭐가 돼요? 루트 2분의 없어져서 2 루트 3이 되고요. 유리화를 시켜주면 이 값은 얘가 없어져서 루트 6이 될 것이고요. 이것은 안으로 곱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4 마이너스 3이 되어서 1이 됩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 작성법에 의해서 뭐라고요? x제곱 마이너스 루트 6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것이고요. 자, 허수로 간다면 얘가 허수로 간다면은요. 2 플러스 i 이것을 우리가 근으로 자 하는 실계수 자 실계수 2차 방정식을 자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우리가 작성해 보라 라고 한다면 자 2 플러스 i고요. 얘가 실계수니까 이것의 켤레가 2 마이너스 i가 되지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개를 더해서 4고요. 알파 베타는 두 개를 곱해주면 우리가 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두 개를 더해줘서 9x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여기는 4x요. 더해준 것이니까요. 여기가 4x 여기가 곱해준 값이니까 5요. 이렇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결정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자, 근과 계수와 작성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자, 3차 방정식이 있어요.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자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0입니다. 이것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자 어떻게 자 얘기해 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그러면 a분의 마이너스 b 1이고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그러면 a분의 c 그래서 2가 되고요. 알파 베타 감마 그러면 a분의 마이너스 d 그래서 1이 되겠지요. 자, 그런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플러스 이렇게 감마분의 1 이렇게 있다면 이 값을 뭐예요? 모두 통분을 해주면 여기는 베타 감마가 올라올 것이고요. 여기는 감마 알파가 올라올 것이고요. 여기는 알파 베타가 올라온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이 여기서 1이고요. 이 값이 여기서 2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2다. 또 이런 것을 우리가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감마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계산한다면 이 값이 머릿속에 저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 놓고 자 얘를 이렇게 전개를 하면 1 베타 감마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이렇게 되고요. 1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되어서 1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될 것이고요. 얘가 곱해지면 감마 얘가 곱해지면 베타 감마 얘가 곱해지면 감마 알파 이렇게 곱해주면 알파 베타 감마 그러면 1이고요. 자, 알파 베타 한 개를 정리하면 알파 베타 감마가 될 것이고요. 두 개짜리를 정돈하면 알파 베타 여기서 베타 감마 여기서 감마 알파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가 되어서 이 값은 1이고요. 이 값은 저기서 1이라고 우리가 하고요. 이 값은 2가 되고요. 이 값은 1이 되니까 이렇게 더해서 우리는 5다 라고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3차 방정식의 자, 근과 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는 무슨 방정식이 있느냐 그러면
가우스 함수와 가우스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가우스 함수와 가우스 방정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우스는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계속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능을 볼 때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우스를 여기서 정리할 때에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자, 가우스 이렇게 가우스 함수 y는 이렇게 대가로와 중가로가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는 가우스 이것의 정의 그러면 요 가우스 대가로 이것은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이다. 최대 정수이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정의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에 주어지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자, 표현 방법은 뭔데요? 시 표현 방법은 n에서 x에서 n 플러스 1에서 이 가우스는요. 가우스는 이렇게 정수만 우리가 답으로 쓴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2고요. x고요. 여기가 3. 그러면 요 사이에서의 정수는 2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계산 방법이 있거든요. 자, 가우스 계산 방법은 뭐라고요? 대가로 있을 때 얘는 양의 소수점의 값은 버린다. 얘는 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소수점의 값은 버린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자, 예를 들어보면 이 값이 1.999 그러면 뭐예요? 1이요. 1 플러스 0.999 해서 이 소수점의 값은 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2.732 그러면 뭡니까? 2 소수점의 값은 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4.75 이럴 때 얘가 여기서 마이너스 4 이러면 망해요. 왜? 이 값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0.75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지, 음의 소수점의 값이지 양의 소수점의 값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버리면 안 됩니다. 이 값은 마이너스 5 하고 여기서 얘가 뭐예요? 0.2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양의 소수값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얘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 이것을 그래프로 생각을 하시면 자, 가우스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머릿속에 기억해 보시면 자, 이렇게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 다 그려볼 수는 없지만요. 자, 0에서 1에서 2에서 3,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그러면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고요. 요렇게 해서 여기서 등호가 빠지고요.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고요. 요렇게 빠지고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고 요렇게 빠집니다. 여기서는요.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고 여기가 빠지고요. 여기서는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고 여기가 빠지고요. 여기서는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고 여기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값들은 다 무엇입니까? 0. 여기에 오는 값들은 다 무엇입니까? 1. 여기에 오는 값들은 다 무엇입니까? 2. 그래서 이런 가우스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라. 만약에 얘가 이렇게 우리가 중괄호 가우스가 있으면요. 얘는 우리가 이렇습니다. 얘는 정의가 이 중괄호에서 이것은 x에 가장 가까운 이렇게 가까운 정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수이다가 정의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에 대한 표현은 여기서 n-2분의 1에서 x 여기서 n+2분의 1 이거에서 얘도 이렇게 정수만 씁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2분의 3이고요. x고요. 여기가 2분의 5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이것의 값은 우리가 2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 우리가 이것의 계산은요. 앞에서 대괄호는 뭐라고 그랬어요? 양의 소수점의 값은 버린다고 했습니다. 얘는 뭐라고요? 우리가 소수점의 값은요. 얘는 소수점의 값은 이렇게 값은 반올림 시킵니다. 얘는 이렇게 반올림 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과 다르죠. 이 값은 1.999 이렇게 되면 저기서는 양의 소수를 버려서 1이지만 여기는 뭐가 돼요? 2가 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2.732 이렇게 되면 저기서는 양의 소수를 버려서 2가 되지만 여기서는 반올림 시켜서 3이 됩니다. 물론 여기가 마이너스 4.75 그러면 얘도 반올림 시켜서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이것의 우리가 그래프를 보신다면 이것의 그래프는요. 이렇게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여기가요.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고요. 2 3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이 값은 여기서 이렇게 걸칩니다. 여기서 이렇게 걸쳐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등호가 들어가고요. 등호가 빠져서 여기가 2분의 3이고요. 여기서 등호가 들어가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가 2분의 5가 되고요. 이쪽은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고 여기가 등호가 빠져서 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요. 여기서 등호가 들어가고 이렇게 빠져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서는 모두 0이고요. 요 범위 안에서는 1이고요. 요 범위 안에서는 2 이런 그래프를 생각해 가면서 계산 방법은 반올림 시킨다. 여기서는 계산 방법은 우리가 버린다. 그 다음에 표현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이런 계산 방법으로 푸는 경우도 있고요. 항상 머릿속에 그래프를 생각해 가면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그래프가 저 고등학교 2학년 극한으로 가면 우리가 미분 가능 불가능 그럴 때 얘는 미분 불가능 모든 정수에서 불연속점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서 가우스라는 문제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랬을 때
얘가 딱 준비되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생각해서 문제를 풀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이제 그렇다면 가우스 방정식으로 가서 가우스 방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요? 계산 방법과 표현 방법을 가지고서 계산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본다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자, 이제 3차 방정식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우리가 가우스에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x에 대한 실수가 있고요. 자, 실수 n에서 xn 플러스 1.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 자, n을 이렇게 가우스로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타낼 때에 방정식으로 자,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배의 가우스 x 자, 플러스 2c가 0이다 라고 존재한다면 자, 그냥 인수분해 하세요. 가우스 인수분해를 이렇게 자, 가우스 여기가 가우스 인수분해를 이렇게 가우스 인수분해를 해서요. 이 값은 가우스 x는 1이고요. 이 값은 가우스 x는 2가 되지요. 여기가 1이면 여기서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n에서 n 플러스 1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전에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잖아요. 얘가 나오면 다시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수 부분만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뭡니까? 여기서 가우스 x라는 것은 이거에서는 1에서 이렇게 x는 2 이렇게 쓰고요. 여기서 가우스 x 2 이렇게 되면은요. 여기서 2에서 이렇게 x는 3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결된 것이니까 1에서부터 x는 3까지 라고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것이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등식을 푼다면 2에서 이렇게 가우스 x가 2고요. 9에서 가우스 x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4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이 값도 2 가우스 x 인수분해를 하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가우스 x를 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얘가 곱해서 얘가 마이너스 8이고요. 그 다음에 9가 되고요. 그러면 이때 가우스 x는 여기가 2분의 1이고요. 이때 여기서 가우스 x는 4가 되어져서 이 값은 2분의 1과 여기서 x는 이렇게 부등식을 풀었어요. 그러면 요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정수. 그러니까 여기서 정수는요. 정수는 1과 2와 이렇게 3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요. 여기서 가우스 1이 있고요. 여기서 가우스 2가 있고요. 여기서 가우스 이렇게 3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은 이런 경우를 보면 얘는 1에서부터 다시 표현 방법이 2에서 x는 3이 되고요. 여기서는 3에서 x는 이렇게 표현되어서 이것을 연결해 주면 1에서부터 x는 4까지 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가우스를 풀이하는 것이라 선생님이 지금 정리해 준 가우스의 말의 뜻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우스 방정식과 함수, 부등식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3차 방정식에 대해서 근과 계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3차 방정식에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0이다. 자, 이것에 우리가 세 근을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그래가지고선 여기서 또 바보 같은 학생, 정신줄을 놓고 있는 학생, 어떻게 a분의 마이너스 b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3 이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왜요? 아니 여기는 2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분의 2차가 없으니까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0이죠. 왜 여기를 씁니까? 여기는 우리가 c의 값이니까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a분의 그 다음에 우리가 c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우리가 곱해주면 a분의 마이너스 d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5를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자, 이런 말을 풀어봐라. 알파 플러스 베타 또 베타 플러스 감마 또 감마 플러스 알파 이런 말을 풀어라. 그러면 또 얘를 전체 전개를 해요.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얘를 다 전개하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데요? 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넘겨주면은요, 하나씩 넘겨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쪽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감마, 여기가 이항되면 알파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알파, 이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뜻을 여기서 얘를 활용해서 요 값은 여기가 마이너스 감마가 되고요. 요 값은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요 값은 여기가 마이너스 베타가 되므로 마이너스 홀수계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되므로 여기 계산된 마이너스 5의 값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의 값을 집어넣으면 5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정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 무엇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네, 곱셈 변형 공식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 값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은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런 곱셈 변형 공식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여기서 뭐라고요? 여기서 0이고요. C 값이 여기서 뭐라고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6이구나.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이제 곱셈 변형 공식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만약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곱셈 변형 공식이 아직도 이렇게 머릿속에 없으면 이게 이제 2개짜리로 나오면 자, 이렇게 2개짜리로 나오면 또 우리가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얘가 똑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이 값이 뭐예요? 곱셈 변형 공식이니까 이 값은 어떻게 얘를 각각 더해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전체 제곱이고요. 10배에 이렇게 2개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 제곱, 감마가 되고요. 이렇게 2개를 곱해주면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의 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곱해주면 어떻게 여기서 알파 제곱, 베타, 감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C 값은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전체 제곱이고요. 여기서 공통으로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를 끄집어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값이 우리는 0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죠. 0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값은 여기에 마이너스 3이므로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러면 이게 0이 9다. 여기가 9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결정하죠. 자, 보세요. 이 값도 앞에서 배운 곱셈 변형 공식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개짜리가 오면 이걸 왜 갑자기 헷갈리고 당황합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게 헷갈리는 사람은 앞에서 배운 곱셈 변형 공식이 아직도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복습을 다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자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감마 세제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 값이 있으면 우리가 인수분해나 변형공식이나 이런 게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수분해. 얘는 3알파, 베타, 감마가 있어야 인수분해를 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써놓았는데 이건 없는 것을 여기다가 붙였으니까 여기서 플러스 3알파, 베타, 감마를 이렇게 더해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뭡니까? 인수분해죠. 알겠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것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알파, 베타,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 이것을 뭐 인수분해 뭐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플러스 3알파, 베타, 감마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값이 0이니까 몽땅 여기가 0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쓸 필요가 없어요. 요 값만 우리가 결정해서 3에서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5로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15구나. 이렇게 빨리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생각이 안 되는 사람은 아직도 인수분해가 머릿속에 없다고 판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인수분해를 다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2차 방정식 그러면 자,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에서 판별식이 나왔고 판별식을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혹은 우리가 중근 이런 말을 했고요. 또 판별식이 나왔으면 판별식 응용이라는 것을 판별식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런 것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근과 계수로 넘어가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 곱, 우리가 차 이런 것을 했고 2차 방정식 작성법을 했고요. 자, 3차 방정식으로 갔습니다. 3차 방정식 그러면 근과 계수에서 얘기했고요. 3차 방정식 작성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가우수가 있는 방정식과 부등식. 그러면 가우수 정의, 우리가 표현 방법, 그 다음에 계산 방법, 그 다음에 그래프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문제를 풀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없는데 개념이 머릿속에 정리되어져 있지 않는데 문제로 가면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항상 무엇을 의지하게 됩니까? 그렇죠. 이 해답지, 이 해답지를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해답지를 자꾸 의지하는 학생은 수학의 발전성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수학 성적이 좋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답지는 절대로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해답지는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숙제를 줄 때는 반드시 뭐예요? 주관식으로 만들어서 줍니다. 왜? 주관 수학은 주관식으로 풀이 과정이 있을 때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정돈되어져 있는 사람만 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수학을 포기하고 어렵다라고 느껴지는데 수학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수학은 여러분들이 도전하지 않고 그다음에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문제를 자꾸 풀려고 문제집을 보고 덤비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문제가 되니까 어렵다, 모른다 이런 말을 자꾸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습이 충분히 되어져 있으면 수학은 반드시 수학은 반드시 이렇게 계단 학습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앞에서부터 충실히 여러분들이 해 주실 때에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붙고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충실에게 복습이 되어졌다라고 보고 자, 우리가 공명수학 실전 문제를 응용 문제를 우리가 처리해 가면서 다시 확인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우리가 이렇게요. 자, 실전 예제 문제. 자, 첫 번째를 우리가 해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이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다. 이것의 두 근이요. 이것의 두 근이 이렇게 2와 3일 때, 이것의 두 근이 2와 3일 때 2차 방정식에 무엇이 a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것에 뭐라고요? 두 근의 합을 구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시 방정식의 두 근이 그러니까 뭡니까? 두 근의 합 그러면 2 플러스 3은 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고요. 두 근의 곱은 2에서 3을 곱해주면 a분의 c 그래서 b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a라는 값은 마이너스 5고요. p라는 값은 6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자, 이 값에서 a, b를 구했으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두 근의 합 그러면 다시 여기서 두 근의 합 그리면 뭡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a분의 마이너스 p.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p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의 합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a, b를 여기 갖다 대입해주면 자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6이니까 당연히 5분의 6. 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 실전 자 예제 문제를 보실까요?
자, 두 번째 실전 예제 문제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방정식이 있어서요. 방정식이 절대값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이렇게 a-2의 x고요. 자,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절대값 1. 이것에 자, 모든 근의 합이 0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요, 이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을 우리가 fx라고 놓으면 x제곱 플러스 이렇게 a-2의 x-1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y의 절편이 얘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y의 절편이 이렇게 y 절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얘는 절대값 fx 이것이 1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그래프를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래프가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여기 2로 올라가고요. 여기서 얘가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여기가 이게 1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y의 값이 여기서 이렇게 fx의 값이 얘가 1이다. 그러면 여기가 1입니다. 그러면 여기의 값이 이렇게 알파근, 베타근, 여기가 감마근, 여기가 시그마근 이런 식으로 4개의 근이 나오는데 그것이 모두 0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요? 이렇게 y축에 자 이렇게 y축의 대칭입니다. 그래서 그 축은 여기가 축이잖아요. 그렇죠? 그 값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이 값을 다 더해준 값이 a 마이너스 이게 0이다. 그러면 a의 값은 뭐라고요? 2다. 간단하게 이런 생각을 하면 쉽게 답을 결정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요, 생각을 빨리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실전 예제 문제. 자, 우리가 공명수학 실전 예제 문제 4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4번째를 보시면, 자,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p는 0이고요. 이것의 두 근을 자, 알파, 베타라고 할 때에 여기서 자, 2차 방정식. 자, 2차 방정식 뭐예요? x제곱 플러스 px. 자, a는 0이 이것의 두 근은요. 이것의 두 근은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다. 그럴 때 자, 알파의 20승 플러스 베타의 20승의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두 근은요. 알파 플러스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a고요. 알파 베타 곱은 a분의 c 그래서 b입니다. 자, 여기서 두 근은 이렇게 되니까요. 자, 두 근의 합은 베타 마이너스 1은 a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정돈하면 자, 이렇게 우리가 되고요. 이 값이 여기서 a고 자리를 바꾸면
A 플러스 B는 2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우리가 곱해주면요. 알파, 베타가 되고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요. 플러스 1은 A가 됩니다. 이것의 값은 여기서 B가 되고요. 자, 여기의 값은 여기서 A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되니까요. 이 값을 이항시키면 2A 마이너스 B는 1이 되죠. 그러면 이 값과 연립을 시키면요. 이 값과 이렇게 연립을 시켜주면 3A는 3이 되어서 A의 값은 1이고요. 1이 들어가서 넘어가면 P 값도 1입니다. 그렇다면 이 값이 알파 플러스 베타 값도 1이고요. 알파 베타 값도 1이고요. 자, 우리가 여기의 값이 이렇게 1 구했으니까 여기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x제곱 x 플러스 실은 0이 되죠. 이것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요. 얘를 한근 알파로 하면 이런 얘기가 되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만 눈에 보였다 그러면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죠. 이렇게 되어져서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왜요? 아니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양변에 알파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여기는 0이고요. 얘는 이렇게 3차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나타내면 빨리 이 값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타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베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3차가 결정됐으면 여기 알파 세제곱에 6제곱의 알파 제곱 치수로 베타 세제곱에 6제곱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의 짝수승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의 짝수승이니까 베타 제곱 또 뭐가 나와요? 곱셈 변형 공식이 또 등장하지요. 이것의 값은 저기서 얼마라고 그랬어요? 1이요. 여기도 뭐라고 해요? 1이요. 그러면 우리 결정한 답은 뭐예요? 1이다.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근과 기술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제, 실전 예제 문제, 5번째로 가 보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실전 예제 문제 5번째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이 x제곱에서 2ab의 x가 있고요. 플러스 a 마이너스 b는 0인데 이것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요. 우리는 여기서 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을 만족할 때에 이것을 만족할 때에 AB 정수 AB의 값을 구하라. 정수 AB의 값을 우리가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두 근이 여기가 알파 베타이니까 근과 계수로 두 근의 합 그러면 뭐예요? a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2ab고요. 두 근의 곱 그러면 뭡니까? a분의 c 그래서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의 값을 여기 갖다가 대입을 해주면 여기는 곱의 값이니까 이 가로 a 마이너스 b가 되고요. 여기는 합의 값이니까 여기서 플러스 2ab가 됩니다. 그러면요. 양변을 2로 나눠주면 AB 플러스 A 마이너스 B는 0이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요.
이게 부정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요? 부정방정식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정방정식 정수 조건에서 정수 조건에서는 1차식 곱하기 1차식 상수항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주고요. 실수 조건은요. 실수 조건은 우리가 뭐라고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면 A도 0, B도 0. 그 다음에 뭐예요? 얘는 어떻게 판별식 판별식 이용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A, B가 되고요.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보세요. A, B를 곱해서 나왔죠? 여기서 곱해서 나왔죠? 마이너스 해서 나왔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더해줘서 C 값이 A-1과 B 플러스 1이 이렇게 가야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상수항꼴로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정수 조건이니까 두 개를 곱해서 A-1이 마이너스 1이면 P 플러스 1이 1일 것이고요. 반대로 A-1이 1이면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일 것이다. 그래서 넘어가면 우리가 뭐예요? A는 0, B도 0. 여기서 넘어가면 A는 2, B는 마이너스 2. 그러므로 A, B에 대한 순서상은 뭐예요? 0,0과 2, 마이너스 2 이렇게 우리가 부정방정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과 계수가 다양하게 우리가 머릿속에 개념이 이해하고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6번째 우리가 실전 예제 문제로 가볼까요? 자, 6번째로 우리가 가보면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자, 6번째는 2차 방정식. 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x제곱에서 플러스 cp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3p 제곱이 있고요. 여기서 9p가 있고요. 자 플러스 9는 0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가지고 자 P가 정수일 때 P가 정수일 때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제곱 자 베타 세제곱에 대한 값을 구하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자 보세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인데 여기가 짝수니까 자 4분의 D가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P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어서 3P의 제곱 9P 그 다음에 여기서 9. 자 이것이 0보다 크다가 되죠. 그러면 얘가 결정해서 마이너스 2P 제곱이고요. 얘는 플러스 9P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9 이렇게 우리가 되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2P 제곱이고요.
9하고 부등호가 반대로 이렇게 바뀝니다. 인수분해 하세요. 2p, 자, 여기서 p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다면 얘는 2분의 3이고요. 여기가 p고요. 얘는 3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p가 정수 부분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정수 p의 값은 무엇만 있습니까? 2만 있죠. 1.5와 3이니까 그 사이에 정수 p는 2만 결정했다. 그리고요. 자, P2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예요? 자, 여기서 이것의 근이 이렇게 두 근이니까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2P가 될 것이고요.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그러니까 3P의 제곱 마이너스 9P 플러스 9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자, 합의 값을 결정해 보면 P값 우리가 2로 구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요. P값 2를 여기 갖다가 대입해 주면 4, 12가 되고요. 18이 되고요. 9가 되어서 21에서 마이너스 18을 빼니까 3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합의 값과 곱의 값을 결정해 놓고 자 이제 근과 계수의 그래서 이것의 값도 우리가 전개 공식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이 값도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원래는 여기가 3이 들어가는데 없으니까 뭐예요? 아니 2배 알파 베타 이렇게 금방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얘가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고요. 2가로 여기가 3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64고요. 4, 6이 24 플러스 24니까 얼마? 마이너스 40 이렇게 하면 잘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 그러면 또 뭐예요? 여기서 또 인수분해를 해야죠. 어떻게 해요? C 앞에서 알파 제곱을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서 베타 제곱수를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놓고 이 값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얘를 또 따로 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곱셈 변형 공식을 또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또 써서 C 값은 저기서 4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이고요. 이 가로 얘는 여기가 3이니까 16에서 얘를 빼니까 10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고요. 여기가 10이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40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이건 일단 우리가 좀 얘보다는 얘가 조금 복잡하죠. 어떻게 구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개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이나 뭐라고요? 곱셈 변형 공식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잘 자리 잡고 필요할 때 머릿속에서 튀어나와야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앞에 복습이 충실히 되어져 있을 때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 또 즐거운 마음으로 자, 실전 예제 7번째로 가봅시다. 실전 예제 7번째 문제는요. 자, 이렇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뭐가요? x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3에 대한 x가 있고요. 자, 플러스 1이 0인데 이것의 실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에 자, 여기서 뭐가요? 1 플러스 p 알파. 그 다음에 알파 제곱이고요. 1 플러스 p 베타. 그 다음에 여기서 베타 제곱. 자, 이것에 대한 값을 구하라.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자, 이것이 이 방정식의 실근이니까요. 빨리 머릿속에 예를 보세요. x제곱 플러스 px고요. 마이너스 3x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방정식이 됐잖아요. 그러면 요 값이요. 여기가 여기에 있고요. 여기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큰이 알파일 때 이거 뭐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 집어넣죠. 알파 제곱 플러스 p 알파 플러스 1 그리고 여기가 알파니까 넘어가서 뭐예요? 3알파. 만약에 큰이 베타일 때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자, 베타 제곱이고요. p 베타가 되고 1을 쓰고요. 마이너스 3베타니까 넘어가서 3베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자마자 아하, 이 값은 3알파고 얘는 3베타니까 9알파 베타구나.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요 고배값은 자, 우리가 두 분의 고배값은 뭐예요? a분의 c 그러니까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9에서 1을 대입해 봤자 9죠. 그래서 이런 값을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얘와 얘를 동시에 보고 수학은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8번째. 자, 실전 8번째를 보실까요? 자, 8번째는 또 어떠한 유형의 우리가 문제가 있을까요? 자, 실전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요.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자, 9를 이렇게 만족할 때요. 자, 만족할 때 만족하는 우리가 두 근은 알파, 베타. 자, 이것에 대하여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두 근으로 하는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라 이 말이에요. 2차 방정식을 우리가 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고 머릿속에 2차 방정식 작성법을 생각하면 뭡니까? 이건 쓸 필요도 없이 이렇게 우리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쓸 필요도 없죠. 그러면 뭐예요? 요것의 값과 요것의 값을 저기서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합의 값은 주어졌으니까 고배값 뭐가?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그러면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곱셈 변형 공식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지 않습니까? C 값이 9고요. 얘는 3의 세제곱이고요. 3가로 알파 베타고요. 여기가 3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9가 1로 넘어갔어. 9 알파 베타고요. 27에서 넘어오면 18이 되고요. 알파 베타는 3이다. 합의 값과 고배 값이 결정됐으면
자, 보세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얼만데, 이것도 우리는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여기는 3의 제곱이고요. 여기는 2에서 3이니까 여기가 9에서 6을 빼니까 3이겠죠. 그러면 이 값은 x제곱에 자 3x, 이 값은 여기 곱에 대한 제곱이니까 9가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하겠죠. 자, 여기 보세요. 이 값은 3인가요? 자, 3이니까 9고요. 여기서는 베타 값이 여기가 2에서 6 맞나요? 자, C 값이요. 여기가 알파 베타. 여기가 틀렸군요. 2. 여기가 2입니다. 그래서 얘가 5가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5x가 되고요. 자, 얘는 9. 여기가 제곱이니까 여기가 4가 되겠죠. 자, 다시 보시면 얘가 나눠줘서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 9고요. 여기서 1을 해서 5가 되고요. 이 값은 5고요.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다. 이렇게 자, 답을 결정하면 된다. 자, 그 다음은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2차식을 해봤으면 이제 3차식을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3차식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자, 실전 9로 갔습니다. 자,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 x 세제곱에서 p-1의 x 제곱에서 q-2의 x 플러스 5는 0이다. 이것의 한 근이요. 한 근이 1 플러스 2i. 자, 이거 1대 2차 방정식에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실근 알파와 우리가 이거와 PQ의 값을 구하라. 이런 일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하나의 근이 있으면 3차니까 우리가 세 근을 생각하라. 우리는 1 뭐라고요? 플러스 2i가 한 근이고요. 반드시 여기에 우리가 실근이라는 말이 있으면 얘는 이렇게 켤레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근은 몰라요. 그러니까 세 근을 놓고 자, 세 근의 합 그러면 2i 플러스 1 마이너스 2i 플러스 알파 a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p 마이너스 1이고요. 두 근씩 곱해라. 1 플러스 2i 1 마이너스 2i. 자, 여기서 1 마이너스 2i의 알파 또 알파의 1 플러스 2i가 되고요. 얘는 a분의 c 그래서 여기서는 q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세 근을 모두 곱해라. 1 플러스 2i 1 마이너스 2i 그 다음에 알파 그러면 a분의 c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우리가 마이너스 b a분의 c a분의 마이너스 d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결정하면 얘가 뭐예요? 5알파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알파 값 마이너스 1 그래서 알파 값을 여기 결정했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알파가 결정되었으면 자, 얘는 이게 없어지고요. 2 플러스 알파는 p-1인데요.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1이고요. p-1이니까 넘겨서
P값 뭐예요? 2라고 결정하면 될 것이고 이 값은 우리가 5라고 했죠? 예. 그 다음에 얘는 알파고요. 2알파 i고요. 얘도 알파고요. 2알파 i는 Q-2 없어지고요. 5에서 2알파 얘는 Q-2고요. 알파 값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해서 3이고요. Q-2 넘겨주면 Q 값은 5다. 이렇게 우리가 PQ 값과 다른 한근 알파 값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즐겁게 10번째 실전 예제를 해 보실까요? 10번째 실전 예제 문제를 우리가 보신다면 이렇습니다. 실전 10번째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3차 방정식이요. 3차 방정식이 x 세제곱에서 2x 제곱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0인데 한 근이요. 한 근이 다른 한 근에 뭐라고요? 2배일 때 2배일 때 뭐라고? 양수 k 이렇게 양수 k와 세 근을 이때 우리가 세 근을 구하라. 세 근을 구하라. 모두 구하라. 이거는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2배다. 그러면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요. 그것의 2배니까 2알파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예요? 이렇게 세 근을 알파 대 2알파 대 그 다음에 하나는 몰라요. 그래서 베타라고 세 근을 우리가 놓자. 놓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근과 계수에서 알파 플러스 2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2고요. 두 근씩 곱해서 더한 것은 알파와 2알파 플러스 2알파와 베타 플러스 베타와 알파 이렇게 한 것은 a분의 c 그래서 마이너스 1이고요. 세 근을 다 곱해라. 이렇게 곱하면 a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여기가 k가 되지요. 그러면요 c 값은 여기가 3알파 베타가 2고요. 베타는 2 마이너스 3알파가 될 것이고요. 얘는 2알파 제곱이고요. 2알파 베타 그러니까 여기는 3알파 베타가 될 것이고요. 얘는 여기서 2알파 제곱 베타는 마이너스 k가 이렇게 정돈해 놓고요. 얘를 여기에 한 문자로 대입을 해주면 2알파 제곱 여기 3알파에서 2 마이너스 3알파 요렇게 정돈하고요. 여기서 2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 마이너스 뭐예요? 마이너스 9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얘 계산해서 이항시키면 7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마이너스 1은 0이 됐어요. 인수분해 하세요. 인수분해 얼만데? 7알파 그 다음에 알파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플러스 1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알파 값이 얼마? 마이너스 7분의 1이고요. 또 알파 값이 얼마? 1이 됩니다. 보세요. 알파가 1 또는 알파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7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이것의 값이 자 여기에 집어넣어주면 베타는요. 자 베타는 1이 들어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베타는 자 여기에 베타에 베타는 2에서 3에 마이너스 7분의 1이니까요. 자 얘는 7분의 14에서 7분의 3이니까 7분의 17이 됩니다. 7분의 17 이렇게 우리가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시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수 여기서 양수 K 이 값이 양수 K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것의 값을 여기에 집어넣어주면 자 마이너스 K는 1이고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서 K의 값은 2. 양수 K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여기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2의 마이너스 7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제곱입니다. B는 여기서 7분의 뭐가 돼요? 17이 되지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K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K는 얘는 49, 얘하고 곱해서 이게 342가 되나요? 얘는 34가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C 값은 343에서 30인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342에 34. 얘는 뭐예요? 음수. 우리는 양수 K의 값을 구하라. 양수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얘가 답이고 얘는 답으로 쓸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세 근으로 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11번째로 갈까요? 자, 11번째는 어떤 우리가 유형의 문제를 다뤄볼까요? 자, 이런 문제를 다뤄봅시다. 자, 2차 방정식. 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fx가요. fx가 0. 이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에 이것의 합이 자 2가 성립합니다. 그랬을 때 자 이때 우리는요. 이때 f의 2x 마이너스 3이 0이다. 이것에 두 근의 이렇게 합을 구하라. 이럴 때는 2차 방정식의 작성법. 자, 이 함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의 근이 이렇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요. 이 함수는 계수, 최고차의 계수는 모르고요. 얘가 근이니까 뭐예요? x-알파, x-베타. 이렇게 놓으면 되죠. 그래가지고서 그 값이 2x-3이니까 여기에 2x-3을 우리가 이렇게 대입을 시키면 2x-3의 마이너스 알파가 될 것이고 여기도요 2x-3의 이렇게 베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a 가로 자 얘는 뭐예요? 2x에 마이너스를 끄집어내주면 알파 플러스 3이 될 것이고요. 얘도 2x를 끄집어내주면 베타 여기서 플러스 3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두 근은 뭐예요? 여기에 근은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것이고요. 여기서 근도 똑같지요. 2분의 베타 플러스 3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두 근의 합을 구해라. 두 근을 합하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서 두 근의 합 그러면
자, 여기서 두 근의 합을 구해주면 C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합 C분의 베타 플러스, 자, 여기는 3이고요. 여기가 3입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값은 분모가 같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이 되잖아요. 근데 요것의 값이 여기서 2래요. 그러니까 2 플러스 6이니까 8. 계산된 답은 4가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취급이 되지요. 자, 그 다음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실전으로 자, 익혀 주시기를 또 바라면서 자, 이런 문제 유형을 우리가 처리해 봅시다. 12번째는 이런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ax 제곱이고요. 4x가 있고요. 자, 플러스 1이 0 이것에 허근 자, 허근을 가질 때 여기서 뭐예요? 절대값 a-4는 4배의 마이너스 루트 전체 a-2의 제곱. 자, 이것을 만족하는 a의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허근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허근을 가지면 우리가 뭔데요? 여기가 짝수니까 4분의 t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허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얘가 2니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었어요. 넘겨주면 a는 뭐예요? 4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얘는요, 또 뭐예요? 자, 이것은 다시 쓰면 이런 말이에요. 여기 절대값 4 이렇게 쓰고요. 여기도 우리가 뭐예요? 마이너스 절대값 이렇게 쓰는 거와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a는 뭐예요? 4보다 크니까 2보다도 크겠지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a-4는 0보다 크다. 양수다. 이런 얘기고요. 양음을 결정해야 되니까요. a-2도 양수다. 이렇게 금방 여기서 왜 절대값은 양음을 결정하고 벗겨라. 앞에서 강조했죠. 얘가 양수니까 그냥 벗겨라 이 말입니다. 얘도 양수니까 그냥 벗겨라. 절대값 없애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 a-4는요 4-a 플러스 2가 되어서 넘어가면 2a가 되고요. 6에서 넘어오면 10이 되니까 a의 값은 5더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을? 허수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절대값 속에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이런 문제를 접근해 볼까요? 자, 이런 문제를 접근해 보시면 자, 이렇게 자, 우리가 14문제를 보시면 0이 아닌 실수가 있습니다. 자, 0이 아닌 실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이 P, Q, R에 대해서 자, 이것에 대해서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px 자, 플러스 q는 0에 두 근을 이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자, 그럴 때요. x제곱 우리가 어떻게 해요? 플러스 rx
플러스 P는 0에 이것의 두근은 2알파, 2베타. 자, 이렇게 우리가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Q분의 R에 대한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두 근은요, 어떻게 됩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P가 되고요. 알파, 베타 곱셈 Q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근은요, 두 근의 합 그러면 이렇게 되면 A분의 마이너스 P R이 되고요. 여기서 두 근의 곱셈, A분의 C 그래서 P가 됩니다. 그러면요, 여기서는 이 자를 끄집어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고요. 4알파 베타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요 값이 여기서 마이너스 P니까요. 2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P는 이렇게 우리가 되어서 이 P는 R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예, 여기가 갖다가 마이너스 P를 대입했고요. 여기서 얘를 대입해주면 여기는 4Q는 P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Q 값을 우리가 이렇게 Q분의 R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요. 자, 여기 보세요. R의 값은 우리가 뭐예요? 2P고요. Q의 값은 우리가 똑같이 자, 여기서 R의 값은 2P로 통일을 해요. Q의 값은 여기서요. 이렇게 나눠주면 Q는 뭐예요? 4분의 P란 말입니다. 그래서 Q는 여기가 4분의 P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P분의 8P가 되죠. 그래서 P 없어져요. 뭐예요? 8. 근거 계수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더 계산을 해 보신다면, 하나 더 계산해 보신다면, 15번째, 실수 m과 n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요.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은 0인데, 이것의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i. 자, 이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m분의 1과 n분의 2를 두 근으로 하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p 이렇게 우리가 0일 때 실수 a 플러스 p의 값을 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얘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우리가 만든다면, 자, 이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mn의 값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자, 보세요. 얘가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i, 이것이 한 근이니까 또 한 근은 켤레라고 했어요. 이렇게 켤레. 그래서 두 근의 합 그리면, 자, 두 근의 합이다. 마이너스 1 플러스 2i가 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가 되어서 a분의 마이너스 p.
두 군의 곱 그러면 자, 두 군의 곱을 얘기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i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가 되어져서 a분의 c 그러면 여기가 n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2가 되어서 m의 값 2가 될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요. 4i의 제곱이 n이니까 n의 값은 5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자, 이 값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통분해주면 자, 여기는 m 플러스 n에 대한 x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는 mn분의 1 이렇게 우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얘 두 개를 여기에 곱해준다면 얘는 뭐예요? 10분의 여기가 7x가 될 것이고요. 얘는 10분의 1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얘를 비교해 주니까 a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분의 7이고요. b는 얼마입니까? 10분의 1이고요. 두 개를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분의 6이 되어서 약분하면 5분의 마이너스 3이다 라고 결정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2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그 다음에 우리가 가우스 함수까지 총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실전 예제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쫙 풀어봤으니 아직도 이것에 의문점이나 계산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있다면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시고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 가지 방정식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실하게 복습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